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트로 꼬지. 빚이 8,400만 원입니다. 28살 민지 씨의 통장에는 1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는 민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 스크롤. 이번 달 최소 결제 금액만 117만 원? 통장엔 13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카드사 앱 알림. 연체 3일 차. 추가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민지 씨는 25살 때부터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메워왔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이었던 빚이 3년 만에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상. 2년 전 카페 밝은 표정으로 카드 결제 이번 달만 넘기면 돼.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갚으면 되지.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매달 늘어났고 민지 씨는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 이전 카드 빚을 막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현재 민지의 방 쌓인 카드 청구서들, 청구서 더미를 보며 7개 카드가 7개나 돼 눈물.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데 민지 씨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엄마, 민지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지? 언니도 온대. 휴대폰 꺼 안으며 어떻게 말해? 엄마한테 어떻게 어둡게 변하는 화면. 시계는 자정을 가리킴. 그날 밤 민지 씨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민지 씨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주말. 부모님 댁거실 밥상 차리며 민지야, 요새 살 좀 빠진 것 같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억지 미소. 응, 엄마. 걱정 마. 잘 먹고 있어. 민지 관찰하며 민지야, 너 요새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고개 돌리며 아니야, 그냥 카페 일이 좀 바빠서. 민지 씨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시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계셨고 언니 수진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민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할 수 없어. 엄마가 알면 쓰러지실 거야. 눈물. 언니도 자기 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월요일 아침 카페. 민지 씨, 오늘 좀 늦었네요? 괜찮으세요? 황급히 앞치마 두르며 죄송해요, 매니저님.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날 오후 민지 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페 뒤편. 전화 받는 민지. 전화기 너머 목소리. 고객님. A은행 채권 관리팀입니다. 현재 연체 금액이 230만 원이고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 저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 급여가 들어오면. 고객님, 이미 3개월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연장은 어렵습니다. 전화 끊고 주저앉는 민지. 손으로 얼굴 감싸며 어떡하지? 민지 씨의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최소 결제 금액만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로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민지의 노트. 빼곡히 적힌 숫자들 노트에 적으며 A카드 200만 원, B카드 150만 원씩 카드 합계가 8,400만 원.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그때 민지 씨는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 채무통합. 저금리로 한 번에 해결. 광고 클릭하며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닐까? 이틀 후 대부업체 사무실 서류 펼치며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 대출은 어렵고요.
저희 쪽에서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희망에 찬 표정 정말요? 그럼 카드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네요? 네. 대신 금리가 연 24%고 3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시면 됩니다. 24%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데요?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지의 얼굴 잠시 멈춤 작은 목소리로 제 월급이 180만 원인데 그럼 일단 일부만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2천만 원 정도만? 민지 씨는 결국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장 급한 카드비 3개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의 방 통장 잔액 확인하며 대부업체 상환 70만 원 남은 카드 결제 80만 원, 월세 40만 원 눈물 월급으로는 안 돼.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아 민지 씨는 다시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이 오히려 빚을 더 늘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석 달 후, 카페 민지야, 너 요새 진짜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봤어? 고개 저으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날 저녁 민지 씨는 언니 수진 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넘어 민지야. 엄마가 너 걱정하시던데 요새 집에도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하고 울음 참으며 언니, 나 왜? 무슨 일 있어? 민지야, 혹시 돈 문제야? 민지, 눈물 터짐 울먹이며 언니, 나 빚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얼마나 되는데? 8천만 원 넘어. 카드랑 대부업체까지 충격받은 목소리. 뭐? 8천만 원? 어떻게 그렇게? 그날 밤 언니 수진 씨는 민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민지의 원룸. 마주 앉은 두 자매 서류들 보며 민지야, 이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고개 숙이며 언니한테 말할 수 없었어. 엄마한테는 더더욱. 엄마는 아직 모르시지. 고개 끄덕임. 민지야, 지금 상태로는 절대 못 갚아. 월급이 180만 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돈이 200만 원이 넘잖아. 알아, 나도 알아, 눈물.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민지야. 개인회생이라는 거 들어봤어? 개인회생? 그게 뭔데? 언니, 수진 씨는 격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동료 중 개인회생으로 빚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 휴대폰으로 검색하며 민지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빚을 줄여주는 제도야. 네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에서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거지. 놀라며 진짜? 그런 게 있어?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 나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럼 돼? 응. 정규직이면 가능해. 급여가 최소 150만 원 정도는 돼야 하는데 넌 180만 원이니까 조건은 맞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월 소득이 최소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채무 한도야.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해. 10억 원? 나는 8천만 원이니까 훨씬 적네. 응. 내 경우는 문제 없어. 둘째, 채무 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지 씨의 경우 담보 없는 카드 빚과 대부업체 대출이므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해. 쉽게 말하면 네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야. 나 재산 없어, 통장에 10만 원도 없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야. 그럼 이 조건도 맞네. 셋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총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지 씨처럼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 개인 회생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럼 4가지 조건 다 맞네. 민지야, 너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어. 넷째, 재신청 제한입니다.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회생이 중도 폐지된 경우에는 자격 요건만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지, 희망에 찬 표정 언니 정말 될까? 응. 근데 혼자 하기는 어려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해. 그런데 그것도 돈이 들지 않아. 수임료가 들긴 하는데 분납도 가능하대.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언니 수진 씨는 민지 씨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률사무소 서류 검토하며 민지 씨, 현재 총 채무가 8,4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180만 원이시네요. 긴장한 목소리 내 개인 회생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지 씨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십니다. 안도에 그럼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민지 씨의 경우 5년 변제 계획으로 진행하면 한 달에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납부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만 원이요? 지금 200만 원 넘게 갚고 있는데, 네. 그리고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시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제됩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민지 씨처럼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는 경우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지야, 이제 좀 숨통 트이겠다. 눈물 언니 고마워. 그런데 민지 씨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부모님 댁 식탁 앞에 앉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고개 숙이며. 엄마, 나 빚이 있어. 놀라며 빚? 얼마나? 8천만 원 넘어 충격받은 표정. 뭐라고? 8천만 원. 어머니, 주저앉은 민지야. 어떻게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울며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어머니 부축하며 엄마, 진정하세요. 지금 개인 회생 준비 중이에요. 법원에서 빚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눈물 개인 회생? 그게 뭐니, 엄마? 민지가 5년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만 갚으면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지 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지야, 힘들었겠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어머니 품에 안기며 엄마 미안해.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석 달 후 법원 민지 씨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민지 씨, 개시 결정 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요?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채권자들의 추심이 모두 멈춥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그 즉시 모든 채권자의 추심과 소송이 중단됩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법원 복도 민지 씨 인가 결정 났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눈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 씨는 5년 동안 총 2,700만 원만 갚으면 되었습니다. 나머지 5,700만 원은 면제되었습니다. 1년 후 카페 밝은 표정으로 손님 응대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민지 씨는 현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급 180만 원에서 45만 원을 납부하고 13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이전처럼 카드 빚에 쫓기지 않습니다. 주말 가족 식사 민지야,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웃으며, 응, 엄마, 이제 좀 살 것 같아. 민지야,
앞으로 4년만 더 버티면 돼. 할 수 있지? 고개 끄덕이며 응, 언니. 나 이제 절대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거 안 함. And the same higher hair way. 저 무서웠어. 민지 씨는 지금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응원과 법의 보호 속에서 민지 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실. 그런데 개인 회생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상담자에게 고객님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해서 개인 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프리랜서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어요. 네. 하지만 소득 증빙기 어렵고 매달 들쭉날쭉하면 법원에서 변제 능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개인 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개인 회생보다는 개인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담실 고객님, 현재 무직 상태시죠? 네.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럼 개인 회생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거든요. 개인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지, 법무사와 대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중간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 소득이 다시 생기면 변제를 계속할 수 있고, 만약 장기간 무직 상태가 되면 변제 계획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요, 다시 원래 빚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개인 회생은 5년간의 긴 여정입니다.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손님에게 커피 건네며 감사합니다. 민지 씨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2년 후 민지의 방 노트에 적으며 24개월 차 절반 정도 왔네. 미소 앞으로 36개월만 더. 민지 씨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변제금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총 1,080만 원을 납부했고 앞으로 1,620만 원을 더 납부하면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카페, 민지와 동료 민지야. 너 요새 진짜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웃으며.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 민지 씨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지 씨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 민지 어머니 언니 카드 돌려막기로 시작된 8천만 원의 빚. 그 무게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법의 도움과 가족의 지지 속에서 민지 씨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원 건물 정형 개인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혼자 힘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민지 출근길 아침 햇살 속에서 오늘도 화이팅!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민지 씨처럼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페이드아웃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멘트, 지금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의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쇼츠 CTA, 대본 맨 끝 추가 전체 사연이 궁금하다면 채널에서 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